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 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 이제는 뉴스메이커와 만나시겠습니다. 대신이 착용한 안목, 관복에 두르는 흉배의 묘사까지 철저히 사료에 기초한 만화 조선왕조 실록은 500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413권 분량의 실록을 만화로 풀어내기까지 13년에 걸쳐 완성한 20권의 만화는 역사 드라마처럼 생생합니다. 적어도 조선왕조실록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지난 2003년 제1권 개국편으로 시작된 대하 역사 만화 조선왕조실록이 20권으로 완간됐습니다. 정사를 충실히 담아내면서도 역사에 대한 재미도 놓치지 않아 1권 발간 이후 10년 동안 7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출연한 것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조선왕조실록을 소개하는 책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기록자들의 정신, 보관의 정신들이 정말 고스란히 투영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참으로 대단하다. 등장인물만 500명, 모두 2만 5천 컷 4천 장에 달하는 만화 조선왕조실록은 20권으로 완성됐습니다. 역사 만화인 만큼 극적 재미와 함께 실록이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함의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조선사로 들어가고 조선왕조실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늘 아래 최고 권력자였던 조선의 임금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들이었습니다. 실록 속에 담긴 투철한 기록 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되새겨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작가는 강조했습니다. 39에 시작해서 49에 끝냈습니다. 대하 역사만화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완간됐습니다. 총 20권, 지난 2003년 개국편을 시작으로 하나씩 건수를 늘려왔는데요. 500명의 역사 속 캐릭터를 창조해냈고 2만 5천 컷, 4천여 장의 그림을 그려 총 4,618쪽에 담아냈습니다. 한 컷 한 컷 줄을 세우면 7km를 좋게 넘긴다는 계산도 나오는데요. 그 영광의 결승점에 도달한 박시백 화백을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만화, 실록과 만화의 만남은 좀 생소한데요. 숱한 시대 만화가 있었지만은 조선왕조실록이 다른 역사 만화와 다른 점은 뭔지요? 보통의 역사 만화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보는 이제 드라마 같은 시대 극화 뭐 이런 것들이 주로였고요. 네. 또는 그 학습 만화 형태들도 있긴 했었죠. 네. 근데 제 만화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원 사료에 기초해서 이것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면서 또 해석까지 곁들여낸 그런 만화라는데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래 이 박시백 화백님은 박재동 화백 다음으로 한겨레신문, 한겨레 그림판을 그리신 분 아니십니까? 예, 일간지 시사 만화가로 오래 작업을 해오다가 조선사를 만화로 그리기로 작정한 그 배경이나 이유는 뭡니까?
그 한겨레 신문에서 실사 만화를 그리고 있을 당시에 네. 제가 한 4, 5년 정도 작업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제한테 있는 어떤 그 만화적인 에너지 이게 네. 고갈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이제 실사 만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렇죠. 그런 일이라서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좀 더 호흡이 긴 만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때마침 어떤 사극을 보다가 네. 관련한 배경 지식이 제가 너무 없어서 네. 찾아봤더니 이 조선사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잘 모르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남들도 저처럼 모를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네. 이 재미있는 것을 공유하면 어떻겠나. 이걸 한번 제가 만화로 그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뭐 펜을 들고 그린다고 해서 만화는 아닌데요. 철저한 사전조사 그리고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쯤은 만화의 문외한인 저도 잘 압니다만은 이 조선왕조실록을 만화로 그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좀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죠. 네네. 네. 무슨 뭐 사전에 이를테면 궁궐을 답사한다라든가 궁궐 답사. 또는 뭐 참고 문헌들을 살펴본다라거나 네.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역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조선왕조실록 자체를 네.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네. 다들 알다시피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하고 네. 또 일단 실록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수많은 기록들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맥을 잡아야 할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 필기를 하면서 봤습니다. 네. 이건 노트 필기를 하면서 한왕조 부분을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노트를 반복해서 보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좀 찾아내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라든가 인물들 또 인물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록을 읽으면서 한 권 한 권 읽으면서 노트에 필기를 하고 그 노트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여다보면서 뭔가 구성을 잡아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노트 지금 필기된 게 몇 권이나 됩니까? 제가 세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뭐 출판사에서 네. 세봤더니 121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21권의 노트가 결국은 만화로 총 20권이죠? 예, 20권의 네. 만화로 결실을 맺었네요. 자, 그러면요. 이 뭐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왕조실록이라는 실록과 일반적으로 야사, 이 차이점은 뭡니까? 실록은 아무래도 현장의 기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관이 어떤 임금이 아주 극히 사적인 부분이 아니고서는 네. 공적인 모든 자리에 사관이 이제 동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임금이 어떤 거동과 또는 말 그리고 임금이 내리는 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요. 네. 또 임금과 신하 간에 오가는 대화, 신하들의 상소문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장의 어떤 나중에 이거 사초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사초들을 임금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네. 이 사초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실록이 이제 편찬이 되는데 어쨌든 실록은 이와 같이 바로 그 현장의 기록이라고 하는 데서 수많은 팩트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야사 같은 경우에는 후대에 가면은 그래도 상당히 그 역사적 사실과 가까워지는데 네. 전개에 있는 야사들은 막 100년, 200년 지나서 구성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대부분 그것들이 이제 전해오던 얘기, 네. 시중에 떠도는 얘기 이런 것들을 체력한 이런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드라마를 통해서 그 역사를 뭐 안다든지 해가지고 이 잘못 알고 있는 진짜 실록에서 있는 정사와 달리 알려져 있는 그런 거 대표적인 것 좀 몇 개만 소개해 주시면. 예.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태조에 간 한양천도. 네. 이 얘기를 하면 바로 그 뒤따라오는 인물이 무학도사 아니겠습니까? 무학대사, 예. 무학대사. 네. 근데 실제 실록에 의하면은 물론 이제 그 한양천도의 결정 과정에서 네. 무학대사도 동행을 하는데 네. 실제 실록에서는 하륜과 정두전 네. 이런 사람들이 논쟁을 거쳐서 결국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이제 태조로 나와요. 무학대사가 여기가 저기 좋은 땅이니까 일로 와라 한 게 아니고 예. 하륜과 정도전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그 논쟁을 들은 태조가 마지막에 천도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태조가 일단 천도 자체에 대한 뜻이 워낙 강고해가지고 네. 우선 천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농선 생각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하륜의 얘기를 듣고
지금의 신촌 일대 이쪽을 생각했다가 네.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의 경복궁 자리를 지나면서 네. 태조가 먼저 이제 이곳을 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정도전 등이 반대하지 않으면서 네. 환양천도가 결정되더라고요. 아, 예,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황희정승 같은 경우에 황희정성. 네. 예, 황희정승 하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그야말로 청렴결백의 화신 네. 또는 뭐 니도 옳고 니도 옳다라는 식의 어떤 네. 두루뭉술한 태도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실록에 묘사된 황희는 일단 청렴결백하고는 거리가 꽤 멀고요. 네. 예,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당히 여러 번 그런 뇌물 사건이라든가 이런 네. 것에 연루가 됩니다. 네. 그런데 또 그 어떤 이제 정책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은 또한 두루뭉술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서 굉장히 단호하고 또 판단력이 뛰어나요. 네. 그래서 세종이 이래저런 흠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이제 제사에 등용을 하죠. 그리고 뭐 양녕대군이 이제 아버지가 자기보다 동생인 충녕대군에게 더 뜻이 있다라는 걸 눈치채고 네. 일부러 이제 폐쇄자 되기 위해서 약간 방탕한 생활을 했다. 네. 이런 식의 또 야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실록을 보면 좀 뒤에 가서 거의 각색된 얘기가 아닌가 싶게 그 태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장자한테 상속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양녕이 이걸 태종이 그런 마음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정말 이제 많이 막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녕이 양보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 마다들한테 물려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렇죠. 마다들이 워낙 그 엇나가니까 할 수 없이 네네 그렇습니다. 동생한테 갔다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은데요. 그렇죠. 예, 그 조선왕조실록은 그러면은 뭐 쭉 읽어보시고 작품을 내신 결과 좀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조선왕조실록도 저는 일단 승자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를테면 뭐 태종에 의한 그 왕자의 난 같은 경우에 네. 상당히 태종의 주장을 많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소설이 됐고요. 또 태조에 의한 계의정난의 경우에도 네. 그 김종서, 황보인 등을 폄하하면서 이제 태조가 집권한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 뒤에도 보면은 조선 중기 이후에는 조선 시대가 굉장히 그 당파 간의 어떤 싸움이 치열했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해당한 시대에 승자했던 당파, 네. 그 실록을 작성할 당시에 그 집권층이었던 당파들의 입김이 고스란히 이제 투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실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대하고 또 상당히 많은 객관적인 진실을 담고 있냐면은 네. 어떤 당파의 사관이라 하더라도 일단 팩트 자체는 팩트대로 기록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얘기나 임금과 신하 간에 오고 하는 얘기를 자기가 아주 싫어하는 어떤 신하가 네. 옳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왜곡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뭐 직언이면 직언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다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상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사관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으로서 이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이제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살짝 걷어내고 보면은 수많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예, 뭐 4대강 사업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컴퓨터에서 삭제한 그런 사람들은 조선왕조실록의 사관들에게 뭔가 참 매우 쪽팔리겠네요. 자, 근데 사진에 찍힌 역대왕은 뭐 거의 맨 마지막 그 고종 때부터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역대왕들의 캐릭터는 어떻게 그리셨습니까? 사진에는 고종과 순종만 남아있지만 이제 초성화가 또 있잖아요. 초성화가 있죠. 예. 태조, 영조, 철종 이렇게 세 사람의 초성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초성화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단 뭐 초성화에 기초해서 네. 캐릭터를 잡고요. 네. 물론 이제 초성화에 기초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성질, 경향 이거를 이제 좀 과장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성화는 없지만 간단하게 실록에 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모가 묘사된 사람도 있습니까? 네, 가령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 이제 살쪘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고요. 살쪘다. 예.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살찌게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단지 살찔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세종에 대한 이미지, 또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이미지, 이것을 이제 결합시켜서, 살찌고 우리가 지금 시작한 인자한 모습이지만, 좀 비범함, 이런 걸 이제 캐릭터에 넣으려고 좀 애를 썼고요. 네. 사실 대부분의 임금들은 이런 기록도 초상화도 없는 임금들이죠. 네.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실록을 쭉 읽어오면서 갖게 되는 이미지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조금 주의했던 것은, 우리 이제 만화들이 갖는 이제 일종의 함정인데, 네. 좀 이제 선한 사람은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게 그리고, 또 이제 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좀 악마처럼 그리고. 연상군. 예, 이런 것도 되게 심한데, 그것은 좀 벗어나려고는 애를 썼습니다만은, 돌이켜보니까 저도 약간 거기에, 아주 벗어나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지금 만화 조선왕조실록 20권을 완간한 박시백 화백과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박 화백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왕은 누구였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세종. 예, 세종도 같습니다. 뭐, 우리, 여기 한글을 남겨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일단, 당대의 지도자로서 본다 하더라도, 네. 정말 거의, 제가 어디선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네. 정말 하늘이 내린 인물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일단 그 천재성에서, 다방면적인 천재성에서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능가하는, 네. 정말 모든 분야에서 거의 최고의 경제에 올라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네. 이게 뭐, 뒤에 한글이 묻어있던 음원학이라든가, 네. 그리고 뭐 음악, 네. 또 과학기술, 네. 그야말로, 그리고 유학 자체도 그렇고요. 네. 정말 다방면적으로 천재인데, 문제는 이게 그냥, 어떤 천재적인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 혼자 그런 세계에 이제 빠져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네. 일국이 왕이 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구상과 비전을 내세움에 있어서도 네. 그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런 구상을 이제 실천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네.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오면 신하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네. 또 새로운 일을 벌여야 되니까, 네. 이것을 웬만하면 막고 싶은데, 네. 아주 끈기 있게 이제 토론에 붙이고 하면서 이제 설득의 과정을 밟습니다. 왕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시대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예. 네. 참으로 이제 정말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 설득의 기초에서 이제 어떤 안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것이 10년이 걸리는 일이건 20년이 걸리는 일이건 끝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면서 인간적에 밀어붙여서 끝내는 이제 완수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참 지도자로서 정말 경이로운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천재로 따지면은 정조 대왕도 천재였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천재였죠. 정조는 공부만 잘했구나. 창의적이고 그런 비범함이 아니라 네. 정말 공부하는 능력에서는 천재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세종대왕을 연구하는 리더십으로 그런 학문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전혀 정말 오히려 이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리더십이 보유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역대 왕들을 만화로 옮기면서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떠올랐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굳이 딱 떠오르진 않았는데요. 네. 질문을 듣고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유사성 때문에 네. 일정론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세조와 네. 그리고 이제 TV12 5.18을 거치면서 그 대통령이 됐던 전두환 네. 전 대통령이 유사성이 그래도 좀 떠오르는데요. 네. 하지만 그 뒤 과정을 보면 네. 세조는 일단 집권 과정에서 그러하긴 했지만 네. 나름의 이제 원칙을 가지고 정을 이끌고 또 죽는 순간까지 굉장히 검소했던 왕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추징금 이 과정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후대의 우리 전 대통령은 좀 달랐죠. 예. 세조대왕이 화내실 것 같은데요. 그 토론을 좋아했던 우리 세종대왕을 보시니까 또 노모 대통령이 좀 생각이 나긴 하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자, 10년 동안 만화를 그리셨는데요.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관통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상황이 만화에 미친 영향은 없었습니까? 예, 요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참, 20권이나 그릴 수 있게 되고, 이게 70만 권이나 나갔으니까 생활에 보탬은 좀 되셨습니까? 아, 그렇죠. 그야말로,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만화가로 네. 평생을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 노작, 20권의 조선왕조 실록 만화를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뻔뻔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아,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예. 저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에게 예.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건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게 뭐, 우리의 말과 글, 또는 우리 선천, 이런 것과 함께 우리 역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이 500년이라는 조선사 자체가, 네. 현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졌던 시대도 아니고, 네. 그 시대에 쌓여있던 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들 유전자에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선사를 공부하는 데는 제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 20권이면 값도 꽤 비싸겠네요. 그게 좀 걸리는 문제인데요. 네. 목돈이 지불돼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네. 한지를 구입하시면은 온 가족이 볼 수 있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한 5천만 된다고 보고 한 2천만 가구가 넘을 테니까 이 최소한 2천만 본을 팔려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 10년의 대작을 완성한 근성의 만화가 박시백 화백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